봅시다. 904번부터. 자, 일단 문제에서 AN이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 그냥 생각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자, 등차수열이 나와 있고 첫 번째 항이 양수다라고, 음수다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야. 첫 번째 항이 음수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A이랑 A4가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 자, 그러면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여서 얘네의 부호는 일단 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자, 그러면 등차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항과 공차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 공차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봐봐, 공차가 음수면 지금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이렇게 쭈르륵 쭉 써봤을 때 일단 첫 번째 항은 음수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두 번째 항은 얘는 여기에다가 D를 더한 거잖아. A 플러스 D잖아. 두 번째 항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도 양수야 음수야?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왜? 음수에다가 지금 공차에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얘도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세 번째 항도 당연히 음수에다가 또 D를 더하면 되겠다. 얘도 음수고 계속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러면 공차가 만약 음수라면 얘도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고 얘도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겠네.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말이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공차가 음수면 계속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하면은 계속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될 거는 공차는 양수다라고 해서 양수인 형태를 지금 찾아준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끝났다 이제. 자, A2라는 것을 나는 A 플러스 D라고 쓰면 되고요. A4라는 놈은 A 플러스 3D라고 쓰면 돼. 그럼 언제나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부호가 반대래? 이 왼쪽이 크니 이 오른쪽이 크니? 오른쪽이 크지. 왜? 공차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형태를 풀어주시면 정리해보면은 이 A 플러스 4D가 0이다. 즉 A 플러스 2D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런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D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A10이라는 놈은 A 플러스 9D가 되고요. A 마이너스 6에다가 9D 더하기 27을 하니까 답은 21. 얘가 답이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일단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넘어가서 907번 갑시다. 907번. 그렇지.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 이렇게 있고요. 10항과 16항의 절대값이 같다. 그리고 부호 만들다. 조금 전에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 자, 이때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오는 놈이 몇 항인가? 언제 처음 음수인가? 자, 이런 문제네. 자, 그러면 최고야. 자, 이번에도 똑같이 첫 번째 항 양수라고 줬어. 그러면 이 둘의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공차가 양수란 얘기일까 음수란 얘기일까?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공차가 양수면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그 다음 공차도 양수면 계속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공차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공차는 음수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좋아하는 얘를 또 똑같이 풀어보시면 얘는 A10이라는 놈은 A 플러스 9D고 A16이라는 놈은 A 플러스 15D가 되는데 공차가 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는 작다라는 거지. D가 음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상황이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풀어보면 2a 플러스 24d가 0이다. 그래서 a 플러스 12d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보세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분명히 너네가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막힐 수 있단 말이야. 항상 문자가 두 개고 식은 하나야. 막히면은 한 문자로 통일하는 거야. 그냥 얘들아 고민할 필요도 없어. 막히면 한 문자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a를 마이너스 12d다 라고 해서 한 문자로 통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AN이라는 이놈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A 플러스 N-1D라고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12D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얘를 D로 묶어버리면 얘는 N-1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얘가 음수가 나오기 위해선 여기 앞에 있는 이 공차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나와야지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걸 만족하는 애는 14부터 음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14면은 14가 된다니까. 신기됐어요. 14는 14가 한 문자로 통일하는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08번 갑시다. 908번. L부터 100까지 등차다. 이때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봅시다. 자, 일단 얘들아 등차 수열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등차 수열은 얘들아 항상 식이 두 개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a 플러스 n-1t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얘를 내가 전개해서 보면은 얘는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 식이 두 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a2가 7이고 뭐 a10이 15라는 식이 있다면 여기다 그냥 대입하고 대입해가지고 a, b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등차수열은 식이 두 개만 보이면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애초에 여기 식 하나가 있고 여기 식 하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을 주고 있다는 거지. 사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천천히 가볼게.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이 수열 자체를 이렇게 보지 않고 선생님은 얘를 B라는 수열을 다시 한번 봐서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얘를 두 번째 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A라는 수열 이 자체가 여기 전체 수열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저렇게 보기보다는 BN이라는 수열을 천천히 다시 봐볼게. 그럼 일단 승아야, 여기에는 얘는 B 뭘까? 얘는 몇 번째 항을 얘기할까? B8? 여기가 N이야 N. N 플러스 1? 아니지. 아니지. 자, 왜냐면 여기가 N개야. 그리고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지. N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잡을 때는 N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야 된다.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되니? 형이 이해했어? 이해 안 됐어? 다시. 자, 이거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가운데 1부터 n까지 n개 있고 2개 있으니까 얘가 n 플러스 2번째다라는 거죠. 그래서 b n 플러스 2라고 꼭 써줘야 된다. 이거 괜찮니? 자, 그러면 어떤 걸 알고 있는 거냐면 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100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얘 또한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우리는 1을 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고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1t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이놈에다가 1 뺀 거에다가 공차를 붙이는 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지. 등차수열의 일반항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그러면 a n 플러스 2라는 놈은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대입하니까 n 플러스 1 대입되는 1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을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나는 b는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이 b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버리면 주어진 이 식은 n 플러스 1d가 1이 넘어가서 9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차라는 d는 n 플러스 1분의 99, 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안 되는 거를 구해보시면 잠시만요.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을 뭐라? 될 수 있는 것을 뭐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형태에서 가능한 거는 지금 1, 2, 3, 4, 5번 중 4번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네. 4번밖에 없다. 자, 이유는 여기에 n에다가는 지금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자연수. 그럼 너네가 n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1, 2, 3, 4, 5번 중. 자,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분자에 얘하고 n 플러스 1하고 이 분자가 약분될 수 있겠지. 분자의 형태는 어찌됐든 이 99의 약수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6도 99의 약수가 아니고 7도 8도 10도 99의 약수가 아니니까 답은 분자의 9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n이 얘가 11분의 9는 될 수 있다는 거죠. 11분의 9는. 왜냐면 9라는 거는 여기에서 99의 약수가 맞으니까. 얘를 11로 약분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뭐 답은 그냥 4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자, 넘어가서 911번 갑시다. 911번. (3과 108)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다. 공차가 1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다. 공차는 1보다 크고 자연수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자, 봅시다. 얘랑 똑같아. 봐봐. 여기 수열 안에 수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진 얘를 다른 수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n개가 있고 여기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n 플러스 2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 이동은 b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아. 자, 왼쪽이랑 똑같이 첫 번째 항은 3이고 bn 플러스 2라는 놈은 b 플러스 n 플러스 1d가 되는데 얘가 108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b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쏙 대입하고 3을 넘겨버리니까 n 플러스 1d가 105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걸 만족하는 n을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는 이 d도 자연수라고 나와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 n 플러스 1도 이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두 수를 곱해서 105가 된다는 얘기네. 이 두 수는 105의 약수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다시 이 두 개를 곱해서 105가 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개는 105의 약수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근데 n은 n을 구하라네. 자, 그러면 105의 약수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공차가 1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다. 이렇게 이걸 빼먹었네. 자, 문제에서 공차가 1보다 큰 최소 자연수래. 그러면 걔가 의미하는 건 여기에서의 d는 105의 약수 중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수를 의미한다는 거지. 자, 그럼 105의 약수 중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수는 얘는 3이 있겠네. 3으로 남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공차 d는 3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d라는 거는 자연수인데 즉 105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데
1보다 큰 최소의 전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차가 3이 되고 양쪽을 3으로 나눠버리니까 35가 나오고요. 결론 n 플러스 1이 35니까 n은 34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17번에 2번 이렇게 했죠. 917번에 2번 다시 할게요. 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때 빗변의 길이가 15일 때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볼까? 세수가 등차수열. 자, 문제에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나왔어. 자, 그러면 이 세수를 어떻게 잡아도 되냐면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A 플러스 D, 세 번째를 A 플러스 2 이렇게 잡으면 세수가 당연히 등차수열을 이루겠지. 그치?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또는 이 A라는 걸 첫 번째로 두지 않고 가운데로 둬버리면 여기를 A 플러스 D, 여기를 A 마이너스 D라고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펴도 항상 답은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푸는 게 계산이 조금 더 쉬울 뿐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잡아도 답은 나오지만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잡는 습관을 들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니?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이쪽이 항상 좀 더 편하다고요.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지금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둘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든 어차피 이런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가볼게.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긴 변 A 플러스 D가 가장 크다라고 한번 해보면 주어진 얘가 여기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가장 긴 변은 빗변이 되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A하고 A-T는 얘든 그건 뭐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A-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어떠한 식이 튀어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A 플러스 D가 15가 된다라는 식 하나를 써버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여기서 피타가 보여야지. 피타. 자, 피타를 써버리면 A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이 A 플러스 D의 제곱이 될 것이다. 얘가 피타가 된다는 거죠. 최고야,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들을 보면은 문자가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여기서 너네가 A하고 D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립을 해주셔서 A하고 D의 값을 구한 다음에 넓이를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됐니? 자, 넘어가서 921번 갑시다. 921번. 자, 얘들아 921번에 별표 치시고. 자, 921번 별표 치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완전히 집중하고.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AN이 등차수열로 나와 있고요. 등차수열 딱 얘기했을 때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차수열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봐야 돼. 자, 일단 여기는 A10을 이렇게 두기보다는 A 플러스 9D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A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6이야. 그럼 정리해보면 9D가 6이니까 D는 3분의 2다라고 해서 일단 초항하고 공차는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잘 봐. 나는 식이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일반항을 먼저 써보면 일반항은 A 플러스 N-1D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3분의 2니까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정리합시다. 그러면 3분의 2n 더하기 3분의 10 18에서 2되니까 16 이렇게 나온다. 얘가 일반항입니다. 잠시만요.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입니다.
다시 여기서 9D는 마이너스 18이 되고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다시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9다 이렇게 나온다니. 여기까지 괜찮니? 아씨 소리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8 이렇게 나온다니.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절대값을 보고 맨날 쫄 게 아니라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수가 언제가 양수고 언제가 음수인지를 체크해서 절대값을 벗겨내야 된단 말이야. 맞니?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양수면 그냥 나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언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직접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러한 수열을 보면 1을 대입해보면은 양수고 2를 대입해도 양수고 3을 대입해도 양수고 4를 대입하면 0이 나오지. 자, 근데 5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잖아. 얘는 5항부터는 음수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어진 이 수열을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항 6, 그 다음 20 감소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나오고 그 뒤에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직접 체크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5항부터 음수다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야. 5항부터는 계속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놈에 대하여 이제 나는 언제가 양수고 언제가 음수인지를 아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 전부 다 이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죠. 이걸 구해주셔야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는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놈 또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 합공식이 이제 두 개가 있다, 얘들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등차 수열 합공식. 등차 수열의 합공식 Sn은 2분의 n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은 지금 뭘 쓰려고 하냐면 선생님은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항을 구해서 저걸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놈의 첫 번째 항을 구하면 a1은 6이고 자, 마지막 항을 구하면 이놈은 0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항을 구하면 5를 대입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지막 항을 구하면 2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얘는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4개니까 4가 따라오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마이너스 똑같아. 2분의 항의 개수. 자, 전체가 20개인데 여기서 4개를 썼지? 그럼 여기 항의 개수가 16개가 되겠지? 항의 개수 16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인지를 생각해서 절대값을 묶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등차수열 합공식, 등차수열 합공식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 됐지? 자, 넘어갈게요. 자, 924원 갑니다. 924원. 봅시다. 여기 지울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봐봐, 얘들아.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등차수열의 합. 자, 그럼 등차수열의 합이라 하면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또 떠올라야 돼. 공식 자체가 계속해서 두 개가 떠올라야 된다고. 첫 번째는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 두 개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얘는 언제 쓰냐면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 때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초항하고 공차라는 놈을 알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너네가 이놈의 등차수열 공식을 쓰려고 봤을 때 얘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1번 공식보다는 2번 공식보다는 1번 공식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차수열합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잘 봐 얘들아. 2분의 항의 개수를 할게요. 항의 개수. 그래서 반복한다. 이만큼이 n개. 근데 두 개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 써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2분의 39에 n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될 거는 이 n의 최소값, n이 작으면 이 전체가 작아질 테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해.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걸 구하면 끝나는 거야. 푸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 갈게. 자, 얘를 첫 번째 항을 b1이라고 잡으면 마지막 항을 bn 플러스 2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b는 2란 얘기고요. bn 플러스 2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1 d. 근데 얘가 3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b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2를 쏙 대입해 주시면 n 플러스 1 b가 35가 되겠네. 따라오니 여기까지? 근데 잘 봐 얘들아.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2에서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는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 d가 분수일 순 없다라는 거죠. 이 d가 뭐 유리수, 불인수의 형태면 2 플러스 d인데 얘는 그러면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공차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저 말이 이해되십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공차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아.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나는 n하고 d가 모두 자연수라고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35니까 얘하고 얘는 35의 약수가 될 것이고요. 35의 약수를 써보면 1하고 5하고 7하고 35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중 얘가 가장 작은 형태이려면 n 플러스 1이 1일 수는 없지. 그럼 n이 0이 되니까 n 플러스 1이 5가 돼야지 가장 작은 n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n 플러스 1이 7이 되면은 n은 6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세요? 그 답은 n은 4. 여기다가 4를 대입하니까 끝까지 구합시다. 2분의 39 곱하기 6을 하니까 답은 117 이렇게 나와요.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형태. 넘어가서 927번 갑시다. 927번. 얘들아, 이거 뭐 공식 대입하면 끝인데? 자, 봅시다. 자, 일단 등차수열의 합이 55라고 나와있어. 등차수열의 합이. 그럼 등차수열합 공식은 이 두 개인데 지금은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공식으로 갈게. 이 공식.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2분의 10에 2a 플러스 n-1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가 10이니까 그대로 갖다 써주면 이런 대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게가 5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주어진 얘도 공식을 활용해서 써보면 얘는 2분의
20에 2a 플러스 19d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 두 개씩을 봐봐. a하고 d, a하고 d 문자 두 개, 식 두 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a하고 d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차식 연립해서 a하고 d를 구할 수 있잖아. 보여야 된다고. 여기 써놓고 보여야 돼. a하고 d를 구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 답은 이 a하고 d를 알기 때문에 S15는 2분의 15에 2a 플러스 14d고요. a, d 구해서 d만 하면은 S15를 구할 수 있고 a, d를 구해서 d만 하면은 S5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끝났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들아 계속 똑같이 공부하는 거야. 등차수열은 식이 두 개가 보이면 등차수열은 끝난 겁니다. 다시 등차수열은 식이 두 개가 보이면 아 등차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혹시 따라오고 있어? 문제 이렇게 넘어가고 931, 938 이렇게 되고요. 똑같은 형태네. 얘가 등차가 모든 항의 합이 모든 항의 합 얘가 455일 때 n항까지 합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봅시다. 자 일단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얘가 등차라고 나왔고 이놈의 모든 항의 합이 455래. 자 그러면 등차수량 공식 중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아니까 당연히 이 공식을 쓰는 게 좋겠지. 1번, 2번 공식 중 1번 공식. 그걸 그대로 써보면 자 2분의 바로 갈게요. 항의 개수는 k 플러스 2개가 된다는 거지. 항의 개수가 k개 있고 두 개 있으니까 k 플러스 2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니까 59 더하기 32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보면 여기에는 얘가 계산하면은 91이 되고요. 이렇게 나눠져 버리니까 여기가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k 플러스 2가 10이 되는 거니까 k는 8이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k를 구한 거야. k는 8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k가 8이라고 구했고요. k가 8이라고 구했고 SN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가자. 자 내가 이놈의 항을 첫 번째 항 B1이라고 잡고 이놈의 항을 원래는 B, K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잡아야 되는데 지금 K가 8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를 K 플러스 2가 아니라 B, 10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59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열 번째 항 B10이라는 애가 30이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B10은 B 플러스 2D다라고 써버리면 되겠네. 계속 똑같아. 자 그러면 B가 59가 나오고요. 넘어가면 2D는 마이너스 27이 나와서 공차는 마이너스 3다.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러면 SN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SN을 구하자. 자 2분의 N에 2A 첫 번째 항의 2배 2 곱하기 59 플러스 N-1의 공차 이렇게 이거에 뭘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자는 거지. 그럼 얘가 뭐냐면 얘들아 2차식의 최대값이야. 2차식의 최대값 2차 함수의 최대값 내신 때 했던 거지 너네 고1.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지금부터 풀어보시면 됩니다. n에 2분의 n에 자 정리해. 그러면 마이너스 3n 나오고요. 더하기 3 저거 하니까 뭐 더하기 여기다가 3을 더해. 여기다 3을 더해. 그러면 118에다가 3 더하니까 120을 이렇게 나오면 11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고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한 근은 0이고
한근은 0이고 나머지 한근은 3분의 121이 된다는 거죠. 3분의 121이 나머지 한근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놈의 정 가운데 최대값이니까 여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놈의 가운데는 0하고 3분의 121의 중점 즉 6분의 121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얘들아 n은 자연수기 때문에 6분의 121일 때가 최대가 된다. 이건 말이 다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n은 자연수니까. 그럼 n이 언제가 최대야? 6분의 121은 대충 20 더하기 6분의 1, 20점 얼마다? 그러면 20일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면 바로 옆에 있는 21일 때는 자 여기를 기점으로 20이 21보다는 더 가까이 있죠? 그래서 20일 때가 최대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이차함수 최대값을 활용해서 그래서 n은 20일 때가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20을 대입하니까 2분의 20 곱하기 20을 대입하니까 51 답은 51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결론적으로는 라지 FA의 2분의 될까? 그냥 FA를 계산하다가 그냥 이거를 뭐가 틀렸는데? 어떻게 잘못했나? K는 8. 이분의 n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한차까지 맞고 마이너스 3n 더하기 118 별택가 뭐가? 아이가 3분의 120을 넣고 6분의 120을 넣고 20일 때가 최대 맞는데 잠깐만요. 뭐가 틀렸는지 발견이 안 되네. 내가 잘못한 건 이거예요. 지금 SN의 최대값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이 SN을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한 여기까지의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SN이 뭐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최대값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 SN이 의미하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여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첫 번째 여기부터 잡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의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그럼 푸는 방법을 봐봐. 여기는 이놈은 첫 번째 항이 56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항이 56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기 가운데 있는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56으로만 바뀌면 됩니다. 네. 그래서 56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n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112에다 115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한근이 0이고 한근이 3분의 115고요. 그러니까 6분의 115가 된다는 얘기고요.
주어진 예를 계산해 보시면 10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19 더하기 6분의 1. 그러므로 19일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9를 여기다 쏙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문제를 하나 잡을 거고. 자, 넘어가서 938번 갑시다. 938번. 갈게요. X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렇게 있고요. 문제에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부하를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2번에 아까 5개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나는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야지. 저번에 노트 필기 했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SN에서 SN-1을 빼버리면 얘가 AN만 남는다라는 거죠. SN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 둘을 빼버리면 여기까지 다 지워지고 이거 하나만 딱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야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단 N은 여기는 이놈은 항의 번호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0이라든지 음수가 나올 수 없단 말이야. 즉 N은 1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N은 2보다 크거 나왔을 때만 인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A2, A3, A4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항상 첫 번째 항은 따로 써준다는 거죠. 첫 번째 항 A1은 S1과 똑같다. S1은 그냥 A랑 똑같다는 거지. 첫 번째 항은 항상 따로 써준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해보면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5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내가 구하려는 AN은 이제 계산하는 거야. SN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고 여기서 얘를 N-1의 제곱 여기 N 대신에 N-를 대입한 얘를 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AN을 구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2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N은 이거 나타났다. 구하는 방법은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야.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이 어떻게 생긴 수열이냐면 AN이라는 수열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5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걸 따라간다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두 번째 항은 6이고 세 번째 항은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 되더라 8이고 10이고 12고 14고 이렇게 나온다니. 근데 이렇게 생긴 놈에 대하여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5고 5 써주시고 세 번째 항은 8이죠? 8 써주시고 다섯 번째 항은 12죠? 맞나요? 얘들아,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을 제외한 여기 이놈은 등차수열이 이룬단 말이야. 등차수열. 첫 번째 항을 제외한 얘를 보니까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이 이룬단 말이야. 여기부터는 등차수열이 이룰 거라고. 첫 번째 항을 제외한부터는. 그러면 얘가 4씩 증가하니까 여기도 4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므로 이걸 다 더하니까 답은 60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은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 그 A를 구한 다음에 이것들의 규칙성을 갖고 답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등차 RPM이고 자, 지울게요. 자, 얘들아, 정석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석까지 바로 갈게요. 정석 12단원 질문. 문제 12-15번.
7번 유제 12-7의 2번. 2번 기본? 이거 비슷하게 지금 뭐야? 그래요. 지금 이거가 이거 나오는데 기본 12-9. 이거가 이거 나오는데 얘도 이렇게 있으니까 얘 대입한 거 이제 얘 대입한 거 빼는 거라고 11 11? 그러면 문제가 나요 X에서 자, 일단 얘들아 이렇게 네 문제 풀면은 답이래. 종이 쉴 것 같아서 일단 네 문제 빠르게 먼저 갈게요. 기본 문제 먼저 끝냅시다. 자, 기본 7의 2번 갑니다. 기본 7의 2번. 자, 일단 문제 보면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세배가 즉 세배의 sn이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 합쳐갔다라고 나와서 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A하고 지금 여기는 SN이라고 이쁘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얘도 충분히 SN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셔야 돼요. 얘를 SN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SEN에서 SN을 빼버리면 얘만 쏙 넣는다라고 보이셔요. 첫 번째 항부터 2n까지 해서 여기까지 빼버리면 얘네만 뚝 넣겠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얘기니. 그 다음에 공식 쓰는 거예요, 공식. 자,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공식 그대로 쓰는 거야. 6 플러스 n-1d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얘도 똑같이 공식 써. 2분의 2n에 2a 플러스 n-1d 똑같이 공식 써요. 똑같이 2분의 n에 6 플러스 n-1d 똑같이 공식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 이거 넘기는 게 낫겠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SN이 있으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기는 게 낫겠지, 얘들아? 자, 얘를 왼쪽으로 넘겨보면 여기가 4배가 되거든요. 이제 이거 풀면 끝인 거야. 자, 그럼 풀어보면 양쪽에 2를 날려버리고 여기 양쪽에 n을 날려버리시면 식 정리하면 24 더하기 4에 n-1d가 자, 전개합니다. 그럼 12 더하기 2n-1의 d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차를 구하라. 여기 2배를 안 했네. 자, 여기 2배를 여기다가 전개하면은 여기가 4n-2d가 됩니다, 여러분들. 4n-2d. 여기 2를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전개해 보시면 이제 24 더하기 4nd-4d가 12 더하기 4nd-2d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4nd 가 지워지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 d는 12가 나와서 답은 d-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나요? 그냥 풀어보면 된다는 거. 넘어가서 유제 12-11번 먼저 갈게요. 앞에 있는 거. 자, 유제 12-11번.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일단 유리화를 진행하면 루트 1-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도 유리화를 진행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세 수를 봐봐. 그럼 보면은 1씩 더해주고 있는 등차수리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서 1 더하면 2고 여기서 1 더하면 2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루트 2-1이고 동차는 1이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10항까지 합을 구하고 있으니까 S10을 구하면 S10은 2분의 10에 2a 플러스 2a 플러스 n-1d 9d 이거 풀어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진행하셔서 등차 수렴을 파악하셔야 된다. 자, 2번 갈게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보면 되겠다.
자 봅시다. 자 여기는 4는 2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있는 4의 제곱은 2의 4제곱이고 얘는 2의 6제곱이라 쓸 수 있겠네. 그럼 로그 2의 2의 제곱이 뭐야? 2를 몇 제곱해? 2제곱이네. 2. 얘는 4. 얘는 6. 즉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면 2고 공차도 2니까 문제에서 구하려는 x10은 똑같이 공식 써. 2분의 10에 2a 2a 플러스 n-1 d요. 그래서 답을 낼 수 있다. 끝. 기본 9번 갑시다. 기본 9번. 기본 9번 전에 유제 12-15번 있네요. 유제 12-15번. 자, 등차 수레로 나왔네. 유제 12-15번입니다. 6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4마이너스 첫째 항 몇 항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항부터 천천히 한번 구해보면 봐봐 얘들아. 공차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공차는 여기서 여기 뺀 게 공차란 말이야. 여기서 여기 뺀 게 공차라고. 아니 또는 1-12분의 루트 3 이렇게 바꿔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은 1-6분의 루트 3. 그 다음은 1-4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얘기야. 그럼 일단 공차를 구하면 공차는 여기에다가 12분의 루트 3을 더해야지 얘가 된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걔가 공차라고. 여기서 앞에 있는 항을 빼버리면 얘가 공차인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1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미안.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공차를 구했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 첫 번째는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1-1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일반항 AN을 구하면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다라는 거죠. N-1 D, A 플러스 N-1 D.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N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더하기 1. 얘가 일반항이라는 거. 자 그러면 얘가 문제 1번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라고 나왔네요.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뭐야 이거 문제? 루트 3을 1.731로 계산해. 1.731로 계산해서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셔야 되고요. 얘들아 이거 하지 마세요. 계산 너무 더럽네요. 할 수 있겠지? 여기가 루트 3이 아니라 2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계산망이 더러운 거지 그냥 하지 마세요. 선생님 갔다 와서 기본 문제 풀고 등비수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단원 등비수열 나갈 건데 오늘 보니까 등차수열 어느 정도 개념도 외우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 그 등차수열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등비수열을 똑같이 배우는 거야. 그럼 등차수열이 뭐냐면 등차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불렀거든.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B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선생님이 1, 2, 4, 8 이렇게 한번 써볼까? 유승아 여기는 뭐 나올 것 같아? 10. 10. 채화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16 나오겠죠? B가 일정하다고요. 2배씩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뭐 하자고? 그 다음 뭐 나와요? 다음 27에 3 나오니까 뭐 81 나오겠죠? 근데 이번엔 B가 3으로 일정한 저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을 우리가 봐. 등차수를 어떻게 봤었냐면 첫 번째 항 A 잡고 그 다음은 공차를 D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봤던 게 등차수열이었다면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2가 곱해져 있고 3이 곱해져 있는 거지 얘들아. 그치? 얘를 이제 공비라고 부를 거거든 얘를. 근데 그놈을 R이라고 써보면 얘를 AR 제곱, AR 제곱 이런 놈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요것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요거하고 등차하고 등비 차이 저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를 어떻게 정했냐면 등차는
여기에서 여기 뺀 거를 등차라고 얘기했거든. 등차는 등비는 요걸 나눈 거를 이제 등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비는 그냥 공비 AN분의 AN 플러스 1 이놈 자체를 우리가 공비라고 부릅니다. 이걸 아니라고 하면 이걸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공비는 뭐야? 1분의 2가 공비란 얘기야. 또는 2분의 4가 공비란 얘기야.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공비는 뭐야? 3분의 9 또는 9분의 27 또는 27분의 80 이런 게 공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공비는 뭐야? A분의 AR을 하니까 R이 공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공비는 우리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이놈의 공비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등차하고 등비가 조금만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이 A를 천천히 찾아볼 텐데 보세요. 자,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AR 세 번째 항이 AR 제곱 언제다? 못 벗어. 그러면 동민아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A AR N-1 R에 n-1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왜냐면 두 번째 항은 1이 나오고 세 번째 항은 2가 나오고 네 번째 항은 3이 나오니까 n번째 항은 n보다는 작은 정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등차하고 똑같이 일반항을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봐봐. 3, 6, 12, 24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열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제 A10을 구하라고 나와. A10. 그럼 A10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놈의 일반항을 먼저 찾는 거야. 자, 그럼 이놈의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비는 2라고 보이시나요? 공비는 얘를 2로 나눠버리면 B가 공비라고요. 그럼 일반항을 찾아주면 일반항 AN은 A의 R의 n-1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열 번째 항은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니까 답은 3 곱하기 2의 9제곱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똑같은 거야. 등차하고 차이가 없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제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복습 간단히 하고 갑시다. 자, 문제 자체에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오면 참 좋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AN이 뭐 A 플러스 N-1B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또는 문제에서 이거를 전개해서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표현했으면 얘는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AN이 1차식 N에 대한 1차식이라면 걔는 사실 AN이 등비 수열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기가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무거나 상관없어. 1차식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를 1 대입하면 4고 2 대입하면 7이고 3 대입하면 10 무조건 등차수열 나온다고. 1차식은 1차식이 나오면 등차수열이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등차 중항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항을 2배를 하면 양쪽에 있는 것을 더한 것과 똑같다. 얘가 등차 중항의 성질이었는데 이러한 식이 보인다면 얘는 A에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세 번째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는데 얘가 어떠한 상수가 나왔다면 얘도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보인다면 그냥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 여기까지 괜찮니? 이걸 똑같이 등비 수열도 똑같이 흘러가서 등비 수열의 표현.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 보시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A, R에 n-1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A, B에 n제곱 이렇게 사실 쓸 수 있거든. 여기 앞에 상수 마이너스 1제곱을 빼버려서 얘가 뭐 R분의 A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렇게 생긴 놈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얘는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형태를 갖고 있으면 걔를 등비수열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수함수긴 지수함수인데 상수함은 존재하지 않는 지수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여기에는 3이 없어야지만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상수함이 존재하지 않는 지수함수가 등비수열의 형태라는 거죠.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의 형태고
이해되세요? 얘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등비수열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봐봐.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얘가 양쪽에 있는 것을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식이 보이면 얘는 등비수열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등비수열은 AN분의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라는 애가 얘네가 전부 다 공비로 똑같은 애가 사실 등비수열이거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3분의 9랑 9분의 27을 의미하는 거야. 3하고 그 다음 항,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9하고 그 다음 항, 얘가 똑같으면 얘가 사실 등비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3분의 9도 3이고 9분의 20도 3이고 60분의 80도 3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비율이 같다라는 의미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양쪽에 an 플러스 1을 곱하고 an을 곱해버리면 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등차 중앙은 가운데 있는 걸 2배 하면 양쪽을 더한 것과 똑같아. 그 다음 등비 중앙은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쪽을 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자. 저기 한번 볼까?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해봐. 그러면 a제곱 r제곱이지? 얘는 이거랑 이거를 곱한 것과 똑같다 보인다는 거죠. 얘가 이제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상수값이 나온다면 얘는 등비수열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이 R이라는 게 공비가 된다는 거. 여기선 이 D라는 게 공차가 된다는 거.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한번 더 예제를 볼게요. 자, 문제에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 뭐 4라고 나왔고요. 첫 번째 항이 2라고 나왔어. 이때 A10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는 얘를 본 순간 얘는 A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구나. 더 나아가서 이 4가 공비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으니까 AN을 구하면 얘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일반항 세워주시고요. A10은 여기다가 10을 대입한 답은 2 곱하기 4의 9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리.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런 수열이 있대요.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94라는 수열이 있는데 마이너스 486이 몇 번째 항인가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일단 나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면 일반항을 구하고 먼저 시작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반항은 A, 아래 n-1제곱이었고요. 이 A라는 건 첫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2를 대입하면 되고. 승아야, 공비 뭐야? 마이너스 3.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된다. 또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 공비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공비라고. 2분의 마이너스. 이전 항이 분모에 오는 거고 다음 항이 분자에 오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얘가 AN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인가 라고 해서 얘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눠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43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의 몇 제곱이지? 5제곱인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n은 6이다 라고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일반항 구해서 천천히 접근한다. 자, 똑같아 얘들아. 얘들아, 이거 등차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얘를 A라고 잡고 등차라고 생각하면 얘를 A 플러스 7D라고 잡아서 D를 구하면 되나 여태까지.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막 몇 번째 항 구하면 되잖아. 똑같다고. 얘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라고 잡고 얘가 A 아래 7제곱은 256이다 라고 똑같이 연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정리하면 아래 7제곱이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28은 마이너스 2의 7제곱이니까 R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풀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공비가 2분의 1이고 A6이라는 놈은 A6은 A의 아래 5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A의 2분의 1에 5제곱이 14라고 나오니까 결론 A는 14 곱하기 2의 5제곱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너무 쉽나? 자, 이거 봅시다. 공비 어떻게 찾을래?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할 건데 봐봐 얘들아. 우리는 마지막 가서는 이 세 번째로 갈 겁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로는 주어진 이 수열을 하나하나 나열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고 2를 대입하면은 3 곱하기 2의 5제곱이고 3을 대입하면은 3 곱하기 2의 7제곱이 이런 수열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아, 공비는 2의 제곱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은 공비가 뭐냐면 공비는 AN분의 AN 플러스 1가 공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공비라고. 자, 그러면 AN은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1은 여기다 N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계산해 주시면 3, 3, 2의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지워. 그럼 여기는 2의 제곱만 남는다는 거지. 2N 플러스 1을 지워버리고. 얘가 두 번째 방법.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공비는 지수함수의 밑, 저놈이 공비가 된다는 겁니다. 지수함수의 밑. 그래서 공비는 그냥 바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찾는 게 사실 제일 편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예를 들어보면 뭐 AN이 3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놈의 공비는 3의 세제곱이다. 저렇게 바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놈의 공비는 지수함수의 형태에 미치된다는 거죠. 3의 세제곱이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비가 이번에는 형태가 2에 마이너스 2n 뭐 더하기 6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자, 그럼 공비는 여기 지수함수의 밑 얘가 공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비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이해되십니까? 하나하나 나열해서도 물론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놈의 밑이 공비가 된다. 당연히 세 번째 풀이가 제일 쉬운 풀이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가 13-1번이었고요. 자, 13-2번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선생님 13-3번 갈게요. 13-3번. 자, 문제 보고 계세요? 어떻게 풀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생님 문제 쓰고 바로 풀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1번 말고 2번 먼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얘가 등차수열로 나와. 등차수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특징들을 천천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풀이는 등차는 차가 일정하니까 얘들아 칠판 등차는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x-8과 y-x가 똑같다 이렇게 가시면 얘가 등차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기 뺀 거하고 여기서 여기 뺀 게 똑같다라는 표현인 거지. 얘가 첫 번째고요. 자, 근데 이 첫 번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야. 등차 중앙.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얘를 우리가 풀면 2x는 8 더하기 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얘가 등차 중앙, 즉 가운데 있는 걸 도배하면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상관은 없지만 당연히 2번이 조금 더 쉽겠다라는 거죠. 1번은 등차수열의 정의고요. 얘는 등차 중앙이고요. 등차 중앙.
근데 둘이 똑같지만 풀이를 해보면 똑같지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이거 등비라고 나왔네. 그럼 똑같이 가보자. 자, 1번 풀이 2번 풀이 정의로 가면 등비는 b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x분의 y랑 y분의 36이 똑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등비 중앙의 특징은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것을 곱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당연히 풀이는 이게 조금 더 간단하지 얘들아. 그래서 중앙,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활용하는 게 일단 풀이는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가 나왔고 여기서 식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해버리기만 하면 x하고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승아야, 1차하고 2차 연립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1차로 바꿔봐요. 이걸 1차 어떻게 바꾸죠? 아니면 그 1차를 저희 X로. 그쵸.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y 대신에 2x-8을 쏙 대입합니다. 자, 대입해버리면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64가 36x가 되고요. 자, 4로 나누고 넘겨.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6이 0이 32x 마이너스 32x 뭐라고? 마이너스 32x 땡큐.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넘어가고 4로 나누니까 68, 17x가 되나? 16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는 1 또는 16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x가 1이면 y가 뭐가 나와? y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x가 16이면 뭐 y는 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x, y가 양수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그냥 x 등차 등비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건 두 번째 문제였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갑시다. 자, 문제에서 얘가 등차라고 나왔어. 등차. 자, 그러면 얘가 등차란 얘기는 우리는 이놈에 대하여 가운데 있는 항을 2배를 하면 양쪽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게 사실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잖아. 다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등차 중항 양쪽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게 사실 등차 수열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얘가 등차라는 걸 가지고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항을 더한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가운데 있는 항을 2배를 하면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이 식을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2라는 걸 여기도 올릴 수 있지? 로그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로그에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따라오고요. 얘가 로그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야.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니까. 자, 결론이 뭐냐면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로그 a랑 로그 b가 같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가 등차라는 식을 정리해 보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는 an이 등비 수열임을 의미하는 것이. 왜?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걸 곱한 것과 똑같다. 이해되세요? 주어진 식이 등차라는 걸 가지고 식을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요. 그 식을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등비 수열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가 13-3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13-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4번. 자, 문제 읽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풀어보세요. 지금 그림 그리고 풀면 되니까. 자, 먼저 풀어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13-4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뭐 20회 시행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뭐 A 20을 구하여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20번 반복했으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문제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도형적인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등비 수열이라고 읽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등비 수열 현승이 한번 보여줘 볼게.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먼저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1회 시행한다고 하면 1회 시행은 여기 가운데 있는 얘를 떼냈다라고 했거든. 그럼 첫 번째 항 A라는 걸 한번 천천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정사각형을 9등분하겠대요. 9등분. 맞나요? 근데 한 개를 떼어놓은 거야. 자 그럼 내가 이 전체 한 변의 길이를 지금 4라고 문제 4라고 했으니까 4라고 해보면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는 16이 되는 거지. 6변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만큼 떨어졌어? 9분의 1만큼 떨어졌으니까 9분의 8만큼이 남아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항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시행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두 번 시행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를 제외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얘네를 지금 떼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놈에 대하여 또 9분의 1이 빠져나간 거지. 그럼 이러한 놈에 대해서 얼마만큼 남은 거야? 9분의 8이 남은 거지. 얘도 이러한 놈에 대해서 9분의 8 남고 9분의 8 남고 9분의 8 남은 거지. 즉 전체에 대해서도 또 9분의 8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에 대해서도 또 9분의 8만큼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남아있는 전체에 대해서도 또 9분의 8만큼 남아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응. 그래서 20제곱은 네, 그래서 이제 20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얘가 1회 시행, 얘가 2회 시행. 즉,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이라고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20번 시행을 해버리면 20번은 규칙 보이시죠? 16 곱하기 9분의 8에 20제곱을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13-4번이고요. 자, 이제 배울 개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자, 쉬웁니다. 자, 우리가 앞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의 막 일반항, 표현 이런 거 배운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거든. 이번엔 등비 수열의 합을 배울 거야. 등비 수열의 합.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구했냐면 떠올라야 돼.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등차 수열의 합이라 하면 2분의 항의 개수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던지 2분의 항의 개수에 2a 플러스 n-1t 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선생님이 이건 증명해주고 그 다음에 암기까지 할 겁니다. 그럼 봅시다. 자, 일단 내가 일반항 자체를 a 아래 n-1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등비 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선생님이 지금 sn이라는 걸 천천히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채호야, 줄리면 뒤로 나가. 자, 일단 sn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얘를 지금 이렇게 써봅시다.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 가서 ar에 n-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r을 한번 곱해볼 거야. r, 공비를 한번 곱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다 공비를 곱하면 rsn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공비를 곱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에다가 r을 곱하는 거니까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쭉 가면 ar에 n-제곱 더하기 ar에 n제곱까지 나오겠지.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이 두 식을 빼버려. 자, 이 두 식을 빼버리면 sn-rsn이 즉 sn으로 묶어버리면 1-r이라는 놈이 좌변 정리한 겁니다. 얘가 다 이렇게 빼봐. 지워지죠. 다 지워지죠? 뭐가 남냐면 a ar의 n제곱을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결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sn이었는데 sn은 1-r분의 자, a로 묶어 a의 1-r의 n제곱 얘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봐봐. 주어진 얘를 이렇게 암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 분모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는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공식을 쓰든 이 공식을 쓰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두 개를 아무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봐봐.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이걸 지금부터 나눠서 쓰게 할 거거든. 어떨 때냐면 우리는 분모가 음수가 나오는 건 싫어. 그래서 여기가 음수가 나오지 않게끔 할 거거든.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럼 분모가 음수가 안 나오니까. R이 2, 공비가 2, 3 이런 거면 이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 공식을 쓰는 게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쉽다라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분모가 음수가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지요? 이가 등비수열 공식이고요. 자, 봅시다. 그럼 등비수열 공식을 어떻게 외워주셔야 되냐면 등비수열 공식은 1-공비 이렇게 됩니다.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초항에 따라옵니다. 초항에 1-공비에 여기 있는 이 n이 의미하는 건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 항의 개수. 이렇게 조금 한국말로 쪼개가지고 외워주세요. 1-r분의, 즉 1-공비분의 초항에 1-공비,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쪼개서 외워주는 게 좋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문장을 풀어볼게.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거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놈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공비를 찾고 초항을 찾고 공비를 찾고 그 다음 항의 개수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찾아주는 겁니다. 공비, 초항, 항의 개수 이렇게. 자, 그럼 초항이 뭐냐면 초항은 2라고 발견할 수 있고요. 공비는 2라고 발견할 수 있고 항의 개수 찾아야 되는 거야. 항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항의 개수 찾는 방법 기억나요,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항의 개수? 이런 거 항의 개수 어떻게 찾았냐면 이놈의 일반항을 먼저 구했지. 이놈의 일반항 AN을 구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49번째 항 이렇게. 그래서 항의 개수가 49개가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이해되니? 똑같아. 항의 개수를 이놈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거야. 이놈의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자, 일반항을 구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A 아래 이렇게 먼저 써줄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아래 N-1제곱. 그럼 첫 번째 항이 2고요. 공비가 2니까 얘가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일반항이 이게 N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이렇게. 얘는 몇 번째 항? 얘는 이게 10제곱이야. 10번째 항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즉 항의 개수가 10개다라고 찾아주신 후에 그 다음에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식을 써보면 공비가 2니까 자, 이 공식보다는 이 공식으로 갈게요. 2-1분의 공비 -1분의 첫 번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어진 이 공식 자체를 공비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외워서 공비들의 합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지. 등차하고 똑같아 얘들아. 근데 공식이 조금 더 더럽고 외우기 까다로울 뿐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필기. 자, 일단 얘를 보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항 찾고 그 다음 공비 찾고 그 다음 항의 개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항 공비 항의 개수 천천히 찾아보겠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나와 있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씩 되고 있는 거지 얘들아.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찾아주시고 항의 개수 몇 개일까 찾는 거야. 항의 개수 몇 개 처럼 뭐야 성호야? 또 틀렸어. 여기 1부터 n까지 있지? 그럼 몇 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개 맞니? 여기 하나 또 남아있잖아. n 플러스 1개였지. 항의 개수 n 플러스 1개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공식을 이제 써보시면 공식은 1-0b 분의 1-r 분의 첫 번째 항이 1-0b의 항이 됐으면 된다. 자, 이렇게 외워. 1-r 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간다고. 이해되세요?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1-0b 분의 첫 번째 항 1-0b의 n 플러스 1제곱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계산하면 얘가 2분의 3이고요. 다시 역수 취해야 되니까 3분의 2에 1-2분의 1의 n 더하기 1제곱 얘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1번 답이에요. 정확하게 이 세 개를 완벽히 구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항 구합시다. 초항 1 공비 i에 되고 있으니까 공비 i 됐니? 자, 항의 개수 원진아, 항의 개수 몇 개야? 아이고 최고의 항의 개수 몇 개야? 101개 맞지?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 있고 항의 개수는 101개라고 찾아주셔야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갑니다. 뭐 1-공비분의 1-r 분의 a의 1-i의 101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그럼 정리해 주시면 1-i 분의 1-i의 101제곱이야. 자, 근데 이 i는 4제곱하면 1이 된다고 알고 있지? 그래서 얘가 i가 된다는 거죠. i의 100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나온 거죠. 또는 수상 내신하신 분들 i는 4개씩 묶으면 0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가 4개씩 다 묶이지? 그러니까 답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지금은 이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지금은 뭐 수상 내용을 풀란 얘기는 아니고 답은 1이 나온다. 3번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 등차하고 똑같다. 자, 13-6번 등비수열의 연립이라고 써볼래요. 13-6번 등비수열의 연립. 정확히 말하면 등비수열의 합의 연립이야. 등비수열의 합의 연립이야. 그래서 그 문제 풀기 전에 지금 칠판에다가 한 바닥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봅시다. 자, 일단 등차하고 등비의 좀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보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하여 S3이 10이고 S6은 20이라고 나와있는 이 상황 속에서 S3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3에 2a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2분의 6에 2a 플러스 5d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봐봐, 얘는 연립이 되게 쉬운 거야. 왜? 1차하고 1차니까 연립이 되게 쉽다고. 실제 정리를 해보면 양쪽에 2를 곱하면 6a 더하기 6d가 20이 나오고, 자, 쉬워. 그리고 정리하면 6a 플러스 15d가 20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d가 0이 나오네. 뭐 어쨌든 자, 연립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등차수의 합에 대해서는.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여러분들이 이걸 연립을 잘 못하거든. 연립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줄 테니까 그 형태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천천히 한번 풀어봐. 알겠니?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1-r에 S3은 10이다. 갑니다. 자, 그러면 1-공비 분의 첫 번째 항에 1-공비의 항의 개수 세제곱 이렇게 일단 튀어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S6은 20이다라고 나와있으면 똑같이 가자. 1-r에 A에 1-r의 6제곱이 2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너희가 이걸 맨날 연립을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막 1-r을 곱하고 막 식을 정리하고 막 난리를 피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연립이 복잡해지고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냐면 봐봐. 항상 이 두 개 연립할 때 어떤 거 하나가 이쪽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면은
얘가 여기 들어있는 게 눈에 보이니 얘들아?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자, 얘를 들어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면 얘는 A에 얘를 합차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보니까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야 돼요. 얘들아. 이게 등비수를 연립하는 방법이야. 두 개를 일단 공식을 써두시고요. 한쪽이 한쪽에 포함되는지 또는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야지 이걸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곱하기 이렇게 연립하는 게 아니라고. 맨날 이렇게 하고 연립 질문한다고. 등비수를 연립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한쪽이 한쪽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쏙 포함이 되니까 얘가 1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론 10에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20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R의 세제곱은 1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연립 어떻게 하는지 좀 따라오세요. 연립은 하나가 한쪽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보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공식 연습할 겸 13-6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13-6번. 자, 일단 봅시다. 자, 우리가 얘들아, 문제 등비수를 풀다 막히면 등차 수열을 생각해서 풀어보고 풀이가 똑같이 흘러간다는 걸 계속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등차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한 거지. 그치? 등차 과제를 했다면. 근데 지금은 얘는 AR, 얘는 AR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정리하시면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은 2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얘도 AR 세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은 8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항상 이거 가지고 막 뭐 연립을 하면 당연히 AR 값이 나올 텐데 연립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하나가 한쪽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어진 얘는 AR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R의 제곱이 나오고요. 주어진 얘는 AR의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R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보여 안 보여? 얘가 여기 포함된 게 보여 안 보여? 보인다는 거죠. 이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쉬운 거야. 여기는 얘가 얘를 AR의 1 더하기 R의 제곱 곱하기 R제곱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근데 얘가 80이라고 나왔고 주어진 얘가 20이기 때문에 얘가 20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 R제곱은 20으로 나눠버리니까 4가 나오고요. R은 뿔마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2가 된다는 겁니다. 연립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연립을 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럼 A는 이제 구해보면 자 R이 2니까 자 공비가 2니까 내가 A는 구하려면 첫 번째 항 초항도 구해야 돼. A도 구해야 돼. 그러면 R이 2니까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8A가 20이니까 10A가 20이니까 A는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끝. A는 AR의 n-1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2의 n제곱이 나오는 거고 자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SN이 정리가 됩니다. 공식은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 정리 이따가 다시 하고 암기하시고 다시 문제 풀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갈게요. 자 SO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공식 씁시다. 공식. 자 그러면 1-R 분의 A의 1-R의 5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얘는 1-R 분의 A의 1-R의 10제곱은 33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얘는 1-R의 5제곱 곱하기 1 더하기 R의 5제곱이고요. 이때 여기에는 이만큼이 위에 있는 제다라는 거지. 얘가 1이라고. 자, 얘가 1이니까 결론 주어진 얘가 그냥 1 더하기 R의 5제곱이고 R의 5제곱은 32니까 R은 2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R이 2니까 이제 A 어떻게 구해? R을 대입해. 자 R 대입해버리면 1-2분의 A의 1-32 얘가 1이 나오고요. 결론 얘가 31A
얘가 1이니까 A는 31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돼요. 따라오세요. 그럼 마지막 답까지 내자. 자, S15는 이제 자, R이 2니까 1-R 하면은 뭐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R-1분의 2 공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럼 공비가 2니까 2-1분의 A 31분의 1에 R 2에 15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틀렸나요? 네. 계산까지 했네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얘들 써서 답 내세요. 이렇게만 쓰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왜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계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13-6번이고요. 자, 기본 문제 13-7번 마찬가지로 별표 5개 치시고 떠나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저 등차수에서 푼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 얘들아, 이 문제가 마지막이에요. 뒤에 13-8번, 9번 X 쳐놓으시면 돼요. 네. 이번에 이제 빠져나오지 안 나오는 거 치시면 되고. 자, 봅시다. 자, 일단 등차수열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써놓으면 되겠다. 12-10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12-10번. 이 문제는 완벽한 똑같은 문제니까 풀이가 바뀌지 않거든.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기본 문제 12-10번이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써놔야지. SN을 알면 A를 알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난 SN을 가지고 A를 항상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구했냐면 SN-SN-1을 하면 얘가 AN이 나온다. 얘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를 빼버리면 얘만 쏙 남는다라는 거지. 이 n이 똑같이 가는 거라고. 단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저렇게 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항은 A1 이렇게 따로 구한다. 첫 번째 항은 S1은 A1과 똑같다 따로 구한다는 거지.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러면 AN을 구해보면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SN-1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정리합시다. 자,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는 얘를 보면 정리하고 싶어야 되더라. 여기에 있는 얘는 상수라고. 상수. 3의 n 더하기 2라고 보면 여기에는 이 3의 제곱은 상수로 보여야지. 얘는 3의 n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의 3의 n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는 3의 제곱은 상수라고 보여야 된다. 여기도 얘가 상수라고 보여야지.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 얘가 상수 3분의 1이라고 바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을 빼는 거니까 3분의 2에 3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또는 주어진 얘를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3의 n제곱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니까 3분의 2 앞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정리한다. 이거는 뭐 지수 1단원이야. 1단원. 자, 그래서 얘를 구했는데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해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얘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2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집중. 자, 답을 이렇게 써도 물론
답은 맞거든? 근데 내가 A1이라는 게 2인데 실제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2가 나오지. 자,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은 여기 1 들어가니까 2가 나오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답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서 2가 실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은 사실 합체도 상관이 없는 합체. 여기다 1을 대입해도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AN을 3분의 2에 3의 n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둘이 합체가 될 때만. 여기다 1을 대입할 때 성립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성립하지 않으면 따로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답지를 보면은 아마 이렇게 나와 있겠죠. 원래 따로 써줘야 된다고 얘들아. 근데 합체가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같이 쓰는 것 뿐이라고. 이름이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지우고. 자, 로그 나왔어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로그의 정의 2에 n제곱이 s에 n제곱 마이너스 1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n은 여기 있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얘를 일단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SN은 2의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또 뭐가 보여야 돼? SN을 아니까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야. SN을 아니까 AN을 구할 수 있다. SN-SN-1을 하면 AN이 나오는데 N은 2보다 큰 것을 떼고요. 첫 번째 항 A를 S 이렇게 똑같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주시면 얘는 2의 N 플러스 1에서 2의 N-1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2의 N-2의 N-1이 되고 2의 N으로 묶어버리면 1-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정리하니까 2분의 1에 2의 N제곱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항을 보면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은 A1은 3이고 AN은 2분의 1에 2의 N제곱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단 N은 2보다 큰 숫자 이렇게요. 자, 근데 봐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합체가 돼야 돼. 안 돼. 전합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됐어. 합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되는 거야. 합체 보세요. 따로 적혀있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부터가 따로 적혀있죠? 그 차이라고. 그 차이라고.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야. 그리고 이 풀이가 12-10번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막혔다면 여기 먼저 가시고 다시 와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등비 수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13단원이에요.